제1회 상황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영어는 언어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상황영어는 상황별 영어가 아니라 언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영어가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에는 버벌 랭귀지와 언버벌 랭귀지가 있습니다. 언어의 목적은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의미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은 그 언어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을 나가지 않고 외국어를 습득하려면 언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먼저 알고 그 언어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반복하면 누구나 그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언어를 본능적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을 언어로 설명하면 곧 글과 말이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상황이 동사 하나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그 동사 하나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동사 하나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생각을 말로, 말을 생각으로 바꾸는 것인데 여기에서 생각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인지라고 합니다. 즉, 인지된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입니다. 인지란 마음판에 언어를 새기는 것, 따라서 언어를 한다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여 말하면 언어가 있기 전에 인지가 있었고 인지가 있기 전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인지를 통해서 보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언어가 됩니다. 즉, 글과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한국말은 토시로 표현하고 영어는 논리 구조로 표현하는데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은 인지체계를 통해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머, 신텍스에 비해 스트럭처의 구조로 언어를 나타내고 청자, 즉 듣는 사람은 화자와 동일한 인지체계를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여 상대가 말하려는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언어의 이해를 위한 용어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문장이란 명사와 동사가 있고 마침표가 있어야 문장입니다. 우선 명사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관찰하고, 옮길 수 있는 것을 명사라고 하는데, 이를 또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사는 존재 자체이므로 것, 사물, 물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 명사의 존재 방식을 동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명사를 인지할 때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 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존재하는 방식은 하다, 이다, 즉 움직임이냐 상태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를 동사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장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는 하나의 명사에 하나의 동사만 있으면 되는데, 이러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명사와 동사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명사가 길어지려면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많아지는 것이고, 다음은 동사를 설명해주는 부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게 하는 요소, 형용사와 부사는 무엇인가? 형용사는 명사를 보면 나오는 말, 즉 명사에 덧붙이는 말, 이는 명사에 갖다 붙여서 말이 되면 형용사이고, 또 부사는 동사를 보면 나오는 말, 또 동사에 덧붙이는 말, 즉 동사에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것은 부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형용사와 부사가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단어와 문장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단어는 개념만 있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문장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단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하여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언어마다 그 체계가 다릅니다. 한국어는 단어와 토시의 결합에 의하여, 그리고 영어는 틀에 맞게 단어를 배열함으로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되는 원리는 하나의 명사가 하나의 동사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상황이 되는 주부, 무엇이, 와, 술부, 어찌하다로 말이 됩니다. 즉, 상황을 말로 전할 때 의미가 만들어지는 최초의 구조 단위를 명제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의 명사는 하나의 동사를 갖는데, 하나의 의미는 화자가 상황 속에서 인지한 명사의 모습입니다. 곧 명사와 동사와의 관계입니다. 즉 명사와 동사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가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기본적인 로직의 틀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즉, 동사 표현의 형태와 비단어 형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 표현의 형태는 무엇이 어찌하다와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을 꼴로 나타나는데, 이를 문법적으로 문장의 형식이라고 말하고, 비단어 형태는 전치사 플러스 단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나는데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 예문을 봅시다. The earth move round the sun 에서 The earth move는 무엇이 어떠하다. round the sun은 전치사 플러스 단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구가 움직이는데 태양 주변을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영어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도 해봅시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이 뜬다. 어디에서? 동쪽에서. She is a famous musician in her country. 그녀는 유명한 음악가이다. 어디에서? 그녀의 나라에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이유가 뭐냐?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John has some young friends in his room. John has some young friends.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을. 요한이 가지고 있다. 약간의 어린 묘목을. 어디에? 그의 방 안에. You may need this stick to play drum. You may need. 너는 필요하다. 이 막대기가. 왜? To play drum. 드럼을 연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영어는 동사의 표현 형태와 비단어 형태로 비단어의 형태의 결합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언어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같이 이진법의 원리인데, 이진법이란 두 개의 기호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1그룹과 2그룹의 결합의 형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1그룹은 동사의 표현 형태이고 2그룹은 비단어의 형태를 말합니다. 1그룹은 주어 유니트와 동사 유니트의 결합 형태이고, 이것과 비단어의 유니트의 결합을 통하여 영어를 표현합니다. Three women talked and left, looking around the furniture store. 여기에서 three women talked and left가
1그룹이고 Looking Around the Furniture Store가 2그룹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을 인지한 것을 1그룹과 2그룹의 형태로 인지하는 논리의 틀로 동사를 설명하고 이를 같은 인지의 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상황이 그냥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언어가 되는데, 토시 중심의 언어에서는 단어의 위치가 문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끝의 영어인 토시에 담아서 그 토시로 하여금 문법상의 기능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로직이 논리 구조로 구사하는 언어에서는 바로 이 기능을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면서 만들어가는 논리 구조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단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다른 점은 한국어는 인지한 것을 토시의 체계로 표현하고 영어는 인지한 것을 로직의 체계로 표현합니다. 단어는 인지의 골격이 아니고 의미의 뼈대에 붙이는 재료일 뿐입니다. 모든 언어는 단어를 재료로 하여 인지의 골격에 붙여가면서 말하려는 의사를 표현해 나갑니다. 인지의 골격은 단어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그 나라 사람만의 고유한 의미의 유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언어는 동사의 변증입니다. 하나의 상황에는 하나의 동사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사 하나의 느낌을 잘 말하고 잘 느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나오면 변증하라,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사를 설명하는가? Who, what, where, how, when, why.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이와 같이 육가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동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Who, what은 동사의 표현 형태로서 1그룹을 이루고 where, how, when, why는 비단어의 형태로서 2그룹을 이룹니다. 이와 같이 1그룹과 2그룹이 만나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이것이 영어의 표현 형태입니다. 이제 동사를 변증하는 예문으로서 한국말을 사용해 봅시다. 예문: 당신은 이 봄에 상큼한 꽃향기와 함께 언더우드에서 다양한 봄슈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예문에서 동사는 만날 수 있다. 주어는 당신은, 목적어는 봄슈즈를, 장소는 언더우드에서, 방법은 꽃향기와 함께, 시간은 이 봄에. 그래서 당신은 만날 수 있고, 봄슈즈를 만날 수 있고, 언더우드에서 만날 수 있고, 꽃향기와 함께 만날 수 있고, 이 봄에 만날 수 있다. 라고 동사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언어는 동사를 잘 설명하고
잘 듣는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동사를 잘 설명한다는 것은 육과 원칙에 의해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사는 상황을 인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지의 내용을 토시 언어는 토시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동사를 변경하는 후와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누가,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무엇을, 즉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사가 명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의 형식을 이루는데 이것은 동사의 표현의 형태 또는 1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사와 동사를 항상 하나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명사와 동사는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가? 동사는 상황, 즉 명사를 인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 스스로 혼자 의미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장이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글과 말이 되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문장의 형태를 이루는 것. 즉, who, what. 동사가 명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의 형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동사를 변경하는 what입니다. 예문으로 한번 봅시다. 예문에 동사는 전부 beat죠. he beat a person 해서 beat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어를 앞에 있는 he, 뒤에 있는 person이 합쳐져서 he beat a person이라는 문장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he beat a drum, he beat a drum. beat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he, 뒤에는 drum. 그러니 동사를 도와서 명사가 도와서 문장의 형태를 이뤘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dog beat the wings. 마찬가지로 beat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He beat one's breast. 다음 문장 A walk beat the carpet. A red beat the time. 이와 같이 beat라는 동사가 다양한 의미로 전달되는 것은 단어에는 의미가 없고 단어의 의미가 생기려면 어떤 단어와 결합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 beat a person은 사람을 때렸다. She beat a drum, 신호를 보냈다. The dog beat the wings,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였다. She beat one's breast,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때리는 것은 슬퍼하는 행위죠. 그녀는 슬퍼했다. 또 일꾼이 와카비터 카페트의 먼지를 털어냈다. 레드 비터 타임 박자를 맞췄다. 이와 같이 어떤 단어를 만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동사의 두 번째 변증 where, how, when. 모든 동사는 장소, 방법, 시간 없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where, 동사가 발생한 장소와의 관계, 공간의 방향, 위치, 지점, 범위. how, 동사가 발생하고 있는 과정의 관계, 경로, 과정, 태도, 방법, 수단 등. when, 동사가 발생할 때 시간과의 관계, 시간의 결과, 흐름, 기간, 시작. where, how, when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표현합니다. 전치사는 연결로서 심리적인 영역, 인지한 내용을 표현할 때 씁니다. 즉, 명사와 명사 사이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예문, My books are in the bookcase. 책과 책장과의 관계를 in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나의 책이 책장 안에 있다. 책장 안에, 책과 책장 사이에는 책장 안에, 책장이 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We moved the baggage near the window with the handcar at the last week. 이 문장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We moved the baggage는 문장이죠. Near the window with the handcar at the last week. 모두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비단어죠. 그러니까 동사의 표현 형태와 비단어의 형태가 결합돼서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window, handcar, last week는 모두 전치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배기지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기지가 어디에 있느냐? 창문 근처에 있다. 또 배기지가 어떻게 옮겨졌느냐? 핸드카로 옮겼다. 또 언제 이 시간과의 관계 언제 옮겼냐? 지난 주일에 옮겼다. 다음은 동사의 세 번째 변증은 why입니다. why는 모든 동사는 그 원인을 가지고 발생 동사와 미발생 동사를 표현합니다. 전자는 발생만 가지고 후자는 미발생 동사 이런 것은 to 플러스 v로 표현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동사 연결어로 표현합니다. 즉 비단어로 표현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We are to meet at 5 p.m.
여기에서 동사는 하고 비동사죠. 동사 연결은 to meet. at 5 pm은 명사 연결로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려고 한다. 언제? 5시에, 오후 5시에. pm이니까 오후죠. arrangement for the future. 가로친 거는, arrangement,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Every member of the party of the pay his own expenses. 여기서 of the party도 가로를 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동사의 세 번째 변형 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of the party를 가로를 안 쳤죠. of the party는 every member에 속해 있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 파티의 모든 구성원 이렇게 한 덩어리의 명사가 되죠. 주어가 되죠. 그 주어의 동사는 비동사 was죠. was. to pay는 연결어 동사로서 페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직 페이가 지불되지 않았죠. 지불하려고 한다. 지불해야 합니다. 그 his own expenses, 그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 지불해야만 한다. 아직 발생이 되지 않은 미발생 동작을 어떻게 표현하냐? 동사 앞에 to를 붙입니다. 다음, we와 get married in May. married도 동사는 비동사 아죠. 그리고 동사라 하면은 비동사죠. 미발생 동작. 역시 동작인데 왜 비동사가 미발생 동작? 이 비동사는 메리를 동사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동사를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용사 용법에서 형용사를 동사같이 쓰기 위해서는 비동사를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to be married죠. to be married. to be married. 그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하기로 했다. married. 5월에 in May. 전치사 플러스 명사. 시간이죠. I am to pay my debt. I am to pay. 여기서도 동사는 비동사 am이고 미발생 동작 to pay가 미발생 동작 pay에 아직 발생되지 않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to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불하려고 한다. 나의 부채를 지불하려고 한다. 또는 나의 부채를 갚아야만 한다. 아직 발생되지 않는 동작을 표현할 때 동사 앞에 to를 붙입니다. 두 번째 예문 We stop to have a rest. We stop이
동사 표현 형태이고 to have a rest는 비단어 부분이다. to 플러스 v는 y를 표현할 때 씁니다. 즉 we stop, 우리가 멈췄습니다. 왜? have a rest,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Someone has called to see you. 여기에서 someone has called는 동사 부문, 동사 표현 형태의 1그룹이고 to see you는 2그룹, 즉 비단어 부분입니다. 역시 이유입니다. 이유는 영어에서 to 플러스 v로 표현합니다. 즉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신을 보기 위한 것, 당신을 보기 위하여 라고 해석합니다. He said it to annoy her. He said it이 동사의 표현 형태, 즉 1그룹이고 to annoy her, 이것이 2그룹, 즉 비단어 표현입니다. 역시 to 플러스 v이므로 y를 뜻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을, 이유가 뭡니까? 그녀를 성가시게 하기 위하여. I want some scissors to cut my nail with. I want some scissors가 1그룹이죠. 동사 표현 형태입니다. 물론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거기에 비단어 to 플러스 v가 붙었죠. 즉 해석하면 나는 원합니다. 어떤 과일을 왜 자르기 위하여. 뭘 잘라? 나의 손톱을 자르기 위하여. They came to help me. They came이 1그룹이죠. 동사 표현 형태입니다. 그리고 to help me가 비단어 부분이죠. to 플러스 v입니다. y를 뜻합니다. y를 표현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왔습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I am happy to learn many things. I am happy가 1그룹 동사 표현 형태입니다. To learn many things, 이것이 2그룹, 즉 비단어 부분이죠. to 플러스 v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배워서, 많은 것을 배워서. To learn many things. She goes to meet his parents. 여기에서 she goes가 1그룹, 비단어 동사 표현 형태이죠. 그리고 to meet his parents 까지가 2그룹, 비단어입니다. to 플러스 v입니다. 그게 주어의 의지죠. 가는 것은 주어이죠. 그리고 to meet는 주어 마음속의 의지, 즉 미발생 동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장방시 외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어 봅시다. Where, 어디로 갔느냐? Where did he go? 어떻게 갔느냐? How did he go?
언제 갔느냐? when did he go? 왜 갔느냐? why did he go? why는 동사의 최종적인 변형입니다. 주동사와 다른 동사의 관계는 to 플러스 v로 표현합니다. 장소, 방법, 시간 없이 동사가 발생하지 않듯이 원인 없이도 그러합니다. 문법상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동사를 to 플러스 v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Y는 사람 내면 속에 깊은 의지이므로 인간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동사는 그의 모든 인생입니다. 그의 모든 동사 연결이 그의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이 Y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